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화여대에서 우리말과 글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연구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때로는 공부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에 대한 지식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깊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4시간 동안 조금 더 깊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글쎄 뭐 장난인지 소설인지 뭐 에필로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요즘 우리는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우주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런 건방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고도 산업기술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술이 더 발달되어서 지구 외에 다른 생물체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 지구의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많이 한 것처럼 우주 속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0년 뒤인지 200년 뒤인지 몰라도 이 외계인하고 지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그 첫 번째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건질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기는 했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나면 아무런 전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계인하고 지구하고 서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외계의 대표는 뭐 우주선 사령부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도 산업기술 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땅덩어리라든가 인구 이 가지고 1등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10몇 개의 나라가 서로 잘났다고 경쟁을 벌이는데 그 10몇 개의 나라 속에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협상의 대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구에서는 협상의 대표가 정해지지 못해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이거 우리나라 정치권처럼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 뽑는 것을 외계인한테 맡기자 하니까 외계인이 이제 좋다 우리가 뽑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외계인이 뽑았으면은 지구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인간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 소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는 것은 걷기 때문에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지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 가지고 이 대표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났고 못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가 한국보다 잘났다든가 한국어가 영어보다 잘났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언어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지구가 한 45억 년이나 5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한 200만 년 전에 이렇게 이 서서 다니는 우리 조상들의 현생 인류의 조상이 대충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획기적으로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한 5,000년이나 7,000년 전에 문자를 발명하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인공지능을 만든 이것도 언어와 문자의 새로운 혁명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가지고는 가장 큰 특징이 언어인데, 언어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문자 가지고 지구의 대표를 뽑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인들한테 그러죠. 자기 스스로 만든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은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라.
지구상에 몇 종족 남겠어요? 두 종족밖에 없습니다. 어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 종족은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라. 바로 한글 때문에 100년, 200년 뒤에 우리는 지구의 대표가 됩니다. 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류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5시간 동안의 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국 고유의 문자이다. 너무나 뻔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고유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하게 될 텐데, 고유의 문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문자의 역사를 바꾼 문자다. 우리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한 문자를 만들어서 자기 민족을 쓰는 것들은 지구상에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문자는 많이 없어져 버렸고,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문자는 이집트 문자에서 피니키아 문자로, 페니키아 종족들이 그리스에서 로마나 이 모스크바, 이제 키릴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계보가 되고, 또 하나는 중국 문자 해가지고 중국 문자 이 주위에 계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중국 문자를 많이 쓰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썼죠. 근데 이 한글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독창적으로 만든 고유한 문자다라고 하는 거. 지금 중국 문자 같으면은 여러 한 5,000년 내지 6,00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오고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로마 문자 같으면은 옛날 이집트 문자에서 변해온 그런 것이고, 변하고 여러 수십의 종족들이 수천 년 동안 변화시켜서 만든 것인데,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에 세종이 독창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근거라는 것은 만든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다른 문자의 근거 없이 만든 것은 우리가 조음하는 기구,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하늘이 있어야 되고, 그래 햇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서수 딛고 작물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음하는 기관, 그 다음에 천지인, 이 양쪽의 두 가지를 상형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우리의 고유한 문자이다. 요즘 일본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한글을 또 뭐 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세종 25년 해가지고 갈로 열고 1443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세종 25년 그러면은 1443년이 되거든요. 근데 세종 25년 12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1444년 1월이 됩니다. 국민정음을 창제한 해가 1443년이냐 아니면 1444년이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세종 25년이라는 큰 걸로 보면은 1443년이 되는 것이고, 만든 해까지 생각하면, 아니, 달까지 생각하면은 1444년 1월이 되는 것이고, 그래,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가 아니고, 둘 다 맞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그 한글날을 기념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한글날을 기념을 했어요. 우리는 국민정음이 창제된 것이 아니고, 국민정음을 반포한 거, 세종 28년 9월 상한, 9월, 그러니까 음력이 한 달 뒤로 가니까 10월 마지막 날 9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창제는 세종 25년 12월에 창제가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옛날에 북쪽에서 기록할 때는 1월 중순에 이제 이 창제된 것을 기념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저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형한 문자이다. 상형했다라는 것은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음 기간, 인간이 발음을 하는 것은 이 허파에 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내면서 이 성문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목젖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놈이 뒤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입안에서 만들어지죠. 소리를 만드는 것은 혀하고 입술하고 그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인간의 뭐하든 인간에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부 다 인간들은 혀와 입술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혀와 입술의 조합을 세종이 그냥 모양을 본떠서 국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가장 기가 찬 것은 당시에 이 동양의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이치는 하나에서 통하죠. 태극이라든가 뭐 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에서 출발이 되고, 그것이 음양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삼분법으로 나가게 되고 3의 배수로 나가게 되는데, 그 태극의 가장 위치는 하나에 통하는 진리는 다른 곳에도 다 통한다라는 것인데, 세종께서 문자를 만들면서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은 바로 소리의 이치에서 소리의 이치와 문자의 이치를 결부시키는, 거기에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만 들어볼까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합니까? 그럼 앞쪽에 있는 에는 짝대기가 하나 있고 어는 짝대기가 없죠. 짝대기 있는 것은 전부 다 혀가 앞쪽에서 나고, 짝대기가 없는 것은 혀가 뒤쪽에서 납니다. 오 한번 해볼까요? 오라는 놈은 입술이 둥글게 되지요. 어는 둥글게 되지 않지요. 서 있는 놈은 입술이 둥글게 되지 않고, 누워있는 놈은 다 입술이 둥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하고 오 하면은 오가 입이 조금 더 벌어지지요. 어는 음성모음이고 아는 양성모음이죠. 음량이 어떤 것이 커야 되죠? 양성모음이 커야 되고 음성모음이 적어야 되고,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리의 이치가 문자의 이치에 그대로 담겨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